아니 뭐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떨리는 밤을 보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너무 기쁘고 기쁘다. 예, 네, 참 당연한 일인데도 당연한 이렇게 일이다. 기쁘네요. 당연히 기각될 그러니까요. 이게 텐데요.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네, 이게 어떻게 판사 그러니까요. 마음이잖아요. 네, 판사가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네, 검찰과 이재명 네, 대표의 주장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뭐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 네, 영장 기각 이렇게 내렸어요. 네. 이것이야말로 사실 검찰이 얼마나 제1야당과 야당 대표를 탄압했느냐, 음, 또 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리한 수사였냐를 네.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보여져요. 1년 음, 동안 한 60여 명 이상 검사들이 투입되고 예. 400번 이상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탈탈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증거라든가 이런 걸 찾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없는 죄를 만들려니까 당연히 어, 이런 기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지자들도 이것은 너무나 무모하다. 음, 또 무모한 수사고 야당 탄압이다. 검찰 공화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고 아, 했는데 예. 이것이 사실로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음, 지금이야말로 진짜 민생이 어렵고 힘든데 그렇죠. 민생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런 데 신경 쓰지 않고 정치를 하지 않고 수사로 정치를 해버리는 아,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형태 이것은 비판마다 마땅하고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총반격의 시간이 왔다고 아, 봅니다. 초반격의 시간이 왔다. 네, 이제 검찰의 이런 수사 네, 그 결과를 봤더니 네, 이거 좀 수사 내용, 그러니까 증거도 뭐 볼 수가 없고 네,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왔던 것처럼 정말 야당 대표를 잡기 위한 정치적 네, 수사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일정 부분 확인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여기에 대해 민주당도 더 강하게 네, 검찰의 이제 무도함 이런 것을 네. 지적해 나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님 그 체포 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네. 엄청난 우리에게 위기였는데 음, 이제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이 의연하게 또 대처를 음, 해주셨고 또 우리 지지자와 우리 모두의 열망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열망이 다 하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음, 판사가 정의롭게 이렇게 판결을 해줘서 네. 참 감사하죠, 사실은. 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나 네. 검찰들의 정치 수사 음, 또는 무모한 수사 이런 거에 맞서 싸워야 되겠죠. 네, 네. 맞서 싸우겠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 네, 심사를 받은 다음에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영장 기각 판단 이후에 지금 밖에 나와서 뭐당 지도부와 의원들과 네, 함께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강조한 게 바로 이제 정치 네, 아니겠습니까? 정치, 그렇습니다. 민생. 예,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예, 정치인들이 또 그렇죠. 정당에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네, 그게 지금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와 뭐 체포동의안 표결도 있었고 이런 일련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참 아까운 골든타임, 민생을 위한 네, 골든타임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가 버려서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 이게 클 것 같아요. 국민들 볼 네, 때도. 네. 저때 이재명 대표께서도 네. 메시지를 냈잖아요. 음. 이제 이틀 후면 그 추석인데 네. 추석 준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민생이 어렵다. 정치가 희망을 줘야 되는데 희망을 주지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특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치 탄압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희망의 정치가 가야 된다는 거죠. 민생에 집중하고 음. 그런 메시지를 내셨는데 네. 저도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이제는 봐요. 틀어야 예, 된다. 예. 이번 추석을 할 만큼 기점으로 했다. 예, 예. 할 만큼 했고 해도 진짜 해도 너무 해도 한 해도 거죠. 예.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잖아요. 이제 역풍이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불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민생에 좀 집중하고 통합하고 화합하는 이런 정치로 가야 될 텐데 네. 그렇게
가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로는. 그러니까요. 예. 진짜 말씀하신 거는 반격의 시간이 왔고 네. 이제 역풍이 또 세게 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추석 밥상 네.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네. 가족들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민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게 바로 우리 추석 밥상인데 네. 추석 민심에는 어떤 얘기가 좀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추석 민심이 한 4-5개를 주로 밥상에 올려질 거라고 봐요. 네. 첫 번째가 이재명 대표께서 기각된 거, 음. 체포동의안 구속 영장이 기각된 기각된 거죠. 거.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그동안 사법 리스크 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께서 참 억울한 일이 많았겠구나 하는 걸 음.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검찰이 또 해도 너무한다. 음.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이나 야당 대표 탄압을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직시하고 그렇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실 것 같고 아하. 그것이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는 이러한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네. 안보 이슈들이 많이 오를 것 안보 같아요. 이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체상병과 네. 관련해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이냐 항명이냐 이제 점점 외압이라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 고체상병과 관련돼서 외압 문제는 전 국민적으로 많이 분노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으로 사실 대통령이 되었는데 네.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이런 것들이 아.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 또 이제 역사 지우기 문제, 역사 지우기. 홍범도 장군의 역사 그렇죠. 지우기 문제. 그 얘기도 이것은 나올만 하죠. 이미 60년 이상 이미 검증이 됐고 역대 정부에서도 홍범도 장군을 공적을 인정하고 보훈 훈장도 주고 네.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 와서 뒤집고 있잖아요. 진영과 이념 논리에 갖춰서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의 먹거리가 문제가 되잖아요. 네. 당장 추석 밥상이나 추석 그 차례상에도 그렇죠. 우리가 그 같이 함께 밥을 예, 먹으면서 뭐 해야 될 텐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나올 수밖에 소금의 없다. 문제든 뭐 네. 수산물 문제든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또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비판과 비난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추석 밥상에 오르지 않겠나. 그러면서도 민생이 어려우니까 예. 민생의 어려움을 또 물가 얘기 계속 예, 나오겠죠. 물가 얘기 뭐 등등 나오지 예.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경제 얘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네. 비싸다. 네. 이런 얘기들 네. 쓸 돈이 없다. 이게 뭐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추석이 지난 이후에는 네. 제가 봤을 때 이 추석 민심이 확 돌아서서 실제 그 가시적인 효과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윤석열 정부의 폭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추석 밥상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 뭐 구속 만약 네. 됐다고 하면 그게 계속 회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그렇죠. 윤석열 정권 향해서 좀 해봤는데 네. 아니 그게 이제 완전히 뒤집어 버렸으니까 그렇죠. 계획대로 안 가다 보니까 예. 이제 정말 반격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아마 저쪽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서 그거 봐라. 그 얘기를 계속 저렇게 반복하고 싶어 했을 문제가 것 있지 같은데. 않느냐 하고 그리고 우리 또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느냐 뭐 그래서 희망은 국민의힘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갈래 했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네.